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힐링 태교 여행에서 참외 요리를 맡게 된 요리 강사 남승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참외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참외 샐러드를 만들기 전에 왜 참외가 우리 임산부들에게 좋은지, 그리고 참외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한번 참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외 하면은요, 우리 성주 참외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그럴 정도로 성주 참외가 지금 우리 참외의 고유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성주에서는 참외가 엄청 유명한데요. 자, 참외는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외의 유래. 자, 참외는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세계 지도인데요. 자, 참외는 가장 먼저 여기 인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서 멜론으로 바뀌고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참외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참외는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계 쪽은 고온 다습한 기온 때문에 참외로 생성이 된 거고요. 멜론은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서양으로 갈수록 멜론으로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강서참외, 깐지참외, 먹참외, 이게 원래는요, 우리나라 전통 참외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노란 참외는 일본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주 참외가 왜 유명할까요? 짠. 왜냐하면 습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주 옆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기 때문에 땅이 항상 수분이 많아서 촉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보시다 가야산과 금오산이 있기 때문에 태풍과 큰 비를 피해가 적어서 참외를 농사짓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엄청 많아서 달콤한 참외를 많이 재배할 수가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참외를 재배하지만 성주 참외가 가장 달고 맛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참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는요,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산부 태아 건강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 참외에는 엽산이 엄청 풍부해서 하루에 이거 참외 하나만 먹어도 임산부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산은 왜 먹어야 될까요? 우리 임신 준비하기 전부터 임신 초기에는 항상 반드시 엽산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엽산이 우리 태아의 신경계를 생성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형아라든지 이런 태아에 좀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엽산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산을 약으로 드시기 싫다 그러시면 아마 참외를 하루에 그냥 한 개 정도씩만 드셔도 충분히 우리 태아의 신경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달 치료 이뇨작용. 황달은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도 자주 오는 게 황달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직 신장이라든지 이런 장기 그게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달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자, 해독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을 발달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황달 치료에도 좋고요. 이뇨작용이라고 해서 참외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임산부들 나중에 되면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뭐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이렇게 붓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말쯤에 되면. 그랬을 때 참외를 많이 먹어주시면 이게 이뇨작용도 해주고 그다음에 칼륨 때문에 이런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참외를 많이 먹어주시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임신을 하고 나면 기미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태아 쪽으로 영양분이 대부분이 다 가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오지 못해서 이런 게 피부 쪽으로 다 나타난다 하거든요. 그런데 참외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영양분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자외선으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해주고 노화 억제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 혹시 아기 나중에 출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게 눈 건강이 많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참외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효과, 심장 질환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외에 코크로비타민C이라는 이 성분이 뭐냐면 항암 효과에도 좋고요.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 질환에도 베타카로틴이 엄청 좋고요. 그다음에 암을 확산해 주는 데도 좋은데, 자, 이 쿠쿠르티아신이 어디에 있냐면 이 참외 보시면 여기 양 끝에 있죠. 꼭지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이 꼭지 부분을 드시면 이게 엄청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그 씁쓸한 맛이 왜냐면 코코비타민C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화작용, 다이어트 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참외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우리는 보통 임산부들은 지금 음식을 조절해서 많이 드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드시는 고기라든지 아니면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산성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겉에 피부는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약간 산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은 알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몸에서 알칼리로 바꾸려고 면역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난 피부가 좀 건조한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거는 왜냐면 엄마가 먹었던 게 엄마가 드셨던 게 아이 피부에 가는데 그게 산성식품을 많이 드시면 그렇게 피부들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외를 많이 드셔주시면 그런 산성되는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 출산하고 나면 가장 문제가 임신했을 때 쪘던 그 살을 어떻게 뺄까, 붓기를 어떻게 뺄까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참외를 많이 드셔주시면, 이게 참외는 저칼로리 제품이기 때문에 100g당 31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우리 음식을 조심하게 먹는 이유는 혹시나 아플까봐, 아이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잖아요. 근데 이 참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외가 생각보다 엄청난 영양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참외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껍질은 줄무늬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참외가 좋고요.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좀 작은 참외가 맛있고 영양분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리고 참외를 반으로 잘랐을 때 참외의 속과 씨앗이 양옆으로 퍼져 있는 것이 좋고 맛있는 참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이 참외 가지고 지금부터 참외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만들어 보기 전에 재료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외 샐러드니까 가장 지금 참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혹시나 여름에 갈증 나실 때 이럴 때 많이 드셔주시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도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오이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 하나 있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호두는 아시죠? 두뇌에 우리 애기들 두뇌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잣, 건포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견과류 본인이 좋아하시는 견과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요네즈, 그다음에 소금, 설탕, 후추가 들어가는데 혹시 나는 설탕이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꿀을 대신해서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참외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참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참외로 그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참외의 양 끝을 살짝만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자르면 이게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참외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참외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 면만 이렇게 참외의 씨앗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른 참외는요, 이 그릇이 될 거거든요. 혹시나 그릇이 조금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외에 있는 과육을 좀 더 깎아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참외 껍질까지 쓸 거예요. 왜냐하면 참외 껍질이 더 우리 아까 공부했던 그런 영양분이 대부분 참외와 속에 여기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드셔주시면 영양분을 모두 다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씨앗, 여기 안에 있는 씨를 빼주시고요. 이거는 깍둑 썰기를 하는데 너무 깍둑 썰기를 크게 하시면 나중에 먹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조금 작게 깍둑 썰기를 해주세요. 혹시나 참외 껍질까지 먹는데 이 참외 안에 있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외를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참외를 우리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그걸로 빡빡빡빡 문대어 가지고 흐르는 물 씻은 다음에 식초에다가 잠깐 담궈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잔류 농약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껍질까지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로 깍둑 썰기를 할 거예요. 크기는 참외나 오이나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시고 이거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깐 다음에 반을 잘라서 안에 노른자는 그냥 넣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흰자도 깍둑 썰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맛살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깍둑 썰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그냥 찢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 호두는 손으로 너무 크니까 손으로 좀 잘라주세요. 자르고요. 나머지 견과류는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지금부터 소스를 만들 건데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은 반 스푼, 후추 한 번, 두 번 톡톡, 마요네즈는 크게 듬뿍 한 스푼 넣어서 섞어줍니다. 굳이 이렇게 참외 그릇에 안 넣고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참외 샐러드니까 참외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한번, 원래 임산부들은 예쁘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쁜 그릇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외 예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견과류들과 야채들이 소스에 섞이면 여기 참외 그릇에다 담아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참외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엄청 쉽죠? 엄청 쉽지만 영양 듬뿍 맛있는 샐러드를 드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태교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